한 무리의 외국인이 으슥한 길거리를 걸으며 연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한국에서 공포 체험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 주파수 구독자 여러분, 김희정입니다. 이제 슬슬 전국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멕시코에서 온 특별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요즘 멕시코에서는 한국이 연일 화제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멕시코의 암로 대통령이 강력히 주도한 특별 방송 덕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방송 때문에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이 생겼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북부의 치와와 주에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는 루시아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멕시코 암로 대통령께서 아주 특별한 방송을 전국에 내보내며 한국의 선진 치안 꼭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한국이 과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치안과 사회 안전에서 어떻게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는지를 자세히 다루었죠. 뉴스 이후 국민들은 그 방송 내용에 열광적으로 반응했고, 정부는 한국 치안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자는 취지로 특별 TF팀까지 꾸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 TF팀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시우다드 후아레스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이곳은 미국과의 국경에 위치해 있지만 치안은 극도로 불안정한 지역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희 동네에서는 카르텔들의 세력 싸움이 계속 벌어졌고 총성과 비명이 들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믿기보다 조심하며 살아가야만 했죠. 제 아버지는 마약 카르텔이 끊임없이 영향력을 넓혀가는 이곳에서 동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갱단은 매번 아버지를 찾아와 이곳은 자신들의 구역이니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며 협박을 일삼았죠.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는 갱단들의 위협은 어디에서나 있었고 저희 가족이 당한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가족이 폭력의 위협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국 저희 아버지는 갱단에게 맞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죠.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전부 갱단의 소행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갱단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할 수조차 없었죠. 그런 경험 속에서 저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또 저처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렇게 경찰대학교에 입학했고 지금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멕시코에서 경찰로 일하며 제 삶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업무 출장 이상으로 제게 큰 의미가 있어요. 치안 시스템이 잘 정비된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멕시코도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있었어요. 사실 저와 어머니에게 한국은 조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나라거든요. 과거 한국인 남성과의 인연으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됐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가면 안 되겠니? 라며 화를 내셨죠. 저는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로서 또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이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설득 끝에 결국 어머니는 제 결정을 받아들이셨어요.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심해야 해. 특히 한국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아라며 당부를 잊지 않으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10분 이해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출국 전날 저희 상관께서도 저를 불러 이번 임무가 멕시코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기회가 될 거야 라며 힘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TF팀 인원 전체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막연한 기대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치안 문제로 가득 찬 멕시코와는 어떤 점이 다를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찾고 배울 것은 무엇일지. 그렇게 길었던 비행이 끝나고 저는 드디어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공항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어요. 그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김승현 경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솔직히 조금 떨리기도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 내부가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정연한지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모습보다 훨씬 현대적이면서도 안정된 느낌이었죠. 입국 심사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줄을 서는 사람들 사이에 혼란스러운 움직임 하나 없이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마약 탐지견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이었는데요. 멕시코에서는 마약 탐지견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시민들의 두려운 시선과 경직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한국은 마약 탐지견이 자신의 짐에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아도 웃으면서 경찰과 마약 탐지견의 단속에 협조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은 그런 마약 탐지견이 귀엽다며 손에 들고 있는 과자를 주려고 해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죠. 저는 그런 분위기가 낯설었어요. 저희 팀원들 저와 같이 그 광경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멕시코와는 사뭇 다른 마약 단속 현장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희를 맞이해 주기로 한 김승현 경찰관을 만난 건 공항 로비에서였습니다. 그는 반갑게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한국에서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김경관은 저보다 나이는 좀 어려 보였지만 눈빛에는 경찰로서의 사명감이 가득했고, 무엇보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모습에 호감이 갔습니다. 첫날은 서울 시내 경찰서를 방문해 한국 경찰들이 사용하는 첨단 치안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경관이 안내해준 서울의 도로 곳곳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도시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스템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미리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죠. 저희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지는 않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김경관은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멕시코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도 하고 CCTV를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범죄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증거 자료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라고 설명했죠. 멕시코는 CCTV가 없는 곳이 많아서 아직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강력 사건들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2, 3일 만에 범인을 검거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했죠. 그 말을 하며 자부심 강한 표정을 짓던 김 경관이 정말 부러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디지털 증거 분석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벽 한쪽에는 수많은 모니터가 달려 있었고 각종 분석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분석실의 요원들은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증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였는데 그 신속성과 효율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범죄 예방 차원을 넘어
실제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김경관은 이 시스템들이 한국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어요. 그의 말처럼 한국은 방범과 치안에서 멕시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 있었죠. 과연 우리 멕시코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깊어지면서도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바로 야간 순찰이었습니다. 김 경관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돌아보는 일정이었는데 차량 내부에는 각종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신기하게 본 것은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장치였어요.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수배 차량이나 도난 차량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죠. 저는 연신 감탄을 쏟아냈지만 김경관은 이런 장비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죠. 라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밤거리를 누비며 순찰하던 중 멀리서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경관은 즉시 그 방향으로 차를 돌렸고 잠시 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주변 집들의 초인종을 누르고 크게 소리치며 다니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김경관은 침착하게 남성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임을 차분히 설명하며 그를 설득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어요. 그 남성은 대화를 통해 점차 진정되었고 결국 김 경관과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이 보여준 침착하고 차분한 대응 방식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경찰이 단호하게 명령하거나 때로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드럽지만 단호한 접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과연 이 차이에서 멕시코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빠듯했지만 새롭게 배운 시스템과 순찰 체험 덕분에 한국 사회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루하루 쌓으며 한국에 적응해가고 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경찰서에서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메일을 확인하는데 낯선 메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내온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정태우, 어머니와 저에게 깊은 인연과 상처를 남긴 그 한국 남성의 이름이었죠. 메일을 열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우 아저씨는 10년 전 멕시코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저희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멕시코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저희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진심이 가득 담긴 글이었어요. 태우 아저씨는 과거 저희 모녀를 잘 챙겨줬던 아저씨였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어머니는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아버지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지고 나서 세상에 단 둘이 남겨진 저희 모녀는 많은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런 저희에게 태우 아저씨는 정말 고마운 은인이었습니다. 아저씨는 한국의 한 회사의 주재원으로 멕시코에 나와 있었죠.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치안이 좋지 않은 저희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저희 모녀와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와 가까워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주재원 생활이 끝났다며 한국으로 돌아가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멕시코로 나오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으로 돌아간 뒤 저희와의 연락과 끊어졌던 사람이었죠.
어머니는 태우 아저씨와의 사건 이후로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는 민족이라며 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태우 아저씨와 연락이 끊긴 건 10년도 더 된 일이었지만 저는 아저씨의 이메일을 읽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태우 아저씨는 제2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저씨는 인터넷에서 제 SNS를 발견하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어요. 멕시코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의 메일에는 저희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메일을 다 읽고 나니 아저씨에 대한 서운함과 복잡한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오히려 이해와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아저씨를 미워하며 커왔지만 성인이 돼서 아저씨의 그 사연을 듣고 나니 아저씨를 향한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온 김에 아저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제 연락처를 남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긴장된 마음에 손에 땀이 났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카페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익숙한 실루엣이 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저씨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머리엔 새치가 가득했지만 저를 향해 미소 짓는 표정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자마자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과거에 대한 사과와 미안함을 한참 동안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도 저의 근황을 전해드리며 아저씨가 한국으로 떠난 후의 세월을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다는 것과 저희에게 남겨진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죠. 혹시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할 마음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하시며 한국으로 돌아와 살면서도 계속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이야기하셨죠. 아저씨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혼을 하셨지만 결국 이혼하셨고 그 뒤로 계속 혼자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린 시절 왜 부모님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계속 가지고 살았다면서 말이죠. 아저씨는 지금도 어머니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아저씨의 눈에서 그의 진심을 느꼈어요. 저는 순간 어머니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저씨와의 만남을 마친 후 저는 멕시코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전한 이야기와 함께 그가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완강히 거부하시던 어머니였지만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와 아저씨에 대한 그리움이 서서히 드러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날 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저희 곁을 떠난 아저씨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리고 그가 멕시코를 떠난 이후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솔직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아저씨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저 역시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을 동안 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아저씨와 만나보실 수 있도록 설득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우 아저씨와의 만남 이후 저는 다시 김승현 경관과 함께 남은 치안 체험 일정을 소화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승현 경관과 함께 마지막 순찰 체험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주요 도심뿐 아니라 한국의 주택가, 시장, 그리고 공공시설 등 다양한 장소를 돌며 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한국 치안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히 기술이나 CCTV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사회가 유지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높은 준법 의식과 경찰을 신뢰하는 사회 분위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경관은 CCTV 관제센터에서 보여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또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나 드론을 이용한 도심 감시, 스마트폰과 연계된 긴급 신고 시스템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김 경관을 비롯한 경찰들이 시민을 무조건 단속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법 집행자라기보다는 시민의 곁에서 도움을 주는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시민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한국 경찰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멕시코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김경관은 한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군인회, 청년회 등의 단체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순찰대로 경찰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순찰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죠. 특히 밤이 되면 주택가와 으슥한 골목을 돌며 지역 안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었는데 김 경관은 이런 자율방범 활동이 없으면 경찰 인력만으로는 도시 전체를 커버하기 어렵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치안이 더 잘 유지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치안을 돕는 이 시민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단순히 경찰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고 있었습니다. 김경관은 저희를 안내하며 이끄는 동안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이 단순한 치안 기술이나 장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특히 이런 활동이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김경관과 함께 순찰을 돌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플래시를 들고 으슥한 골목을 살피며 주민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탄하며 모두가 경찰처럼 보이네요 라고 말하자 김경관은 한국에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전통이죠. 그런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치안이 잘 유지되는 이유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장비에 의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치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멕시코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이 서로의 존재를 믿고 존중하며 힘을 합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모습이야말로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죠. 한국에서 배운 많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드디어 멕시코로 돌아왔습니다.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고향의 바람이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 자신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싶은 새로운 열정이 샘솟는 걸 느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저는 팀원들과 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경험한 치안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관제 시스템과 첨단 장비뿐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치안을 유지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 강조했죠.
한국처럼 자발적으로 으슥한 지역을 순찰하며 서로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우리 멕시코에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한국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지만 동료들은 저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고 우리도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보자는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방범 활동을 시작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었고, 저 역시 자발적인 시민 순찰대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동료들이 새 출발을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와 태우 아저씨의 만남도 드디어 성사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는 그를 잊으려고 애써왔지만 저는 어머니께 그동안 못다했던 그의 진심을 전하며 만남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셨어요. 그날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아저씨는 한참 동안 과거의 사정을 설명하며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멕시코로 돌아올 수 없었던 사정과 그간 느껴온 후회, 그리고 어머니와 저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이유까지 모든 감정을 담아 진심으로 사과했죠. 어머니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그동안 품고 있었던 서운함과 그리움을 털어놓으며 한때 나도 당신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저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울먹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족에게 진정한 치유가 찾아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 지역에 자발적인 순찰대를 구성해보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청년들과 주민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주었고 우리는 안전교육을 통해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순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멕시코의 여러 경찰관들이 한국의 첨단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작은 단위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김승현 경관이 보여주었던 차량 번호 인식 장치나 디지털 관제 시스템을 참고해 우리 현실에 맞는 장비를 어떻게 도입할지 검토하고 있죠. 이러한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점차 작은 변화들이 우리 도시에 스며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은 시민들과 함께 안전을 지켜나가는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범죄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신뢰를 쌓고 그들과 소통하며 함께 안전을 지켜나가는 경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멕시코에서도 저와 동료들이 먼저 다가가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멕시코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길 바라며 제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어머니와 정태우 아저씨의 재회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 깊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오랜 상처를 풀고 아저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며 가족이란 결국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하며 한국에서 배운 요리나 문화를 알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가 만들어줄 한국 음식을 기대하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치안 시스템과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통해 저희 가족과 시우다드 후아레스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도시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모해갈 날을 기대하며 저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작은 씨앗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 인연이 다시 이어져 저와 어머니가 품었던 상처가 따뜻한 가족의 온기로 치유되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서로의 곁을 지키며
새로운 꿈을 꾸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신뢰와 배려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공권력을 신뢰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던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함께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감동 주파수 김희정이었습니다.